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월 23일 구정원단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세 건, 그리고 명상으로는 롱펠러의 인생 예찬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일본 은행이 단기금리 마이너스 0.1%를 동결하고 10년물 국채 수익률 상한을 0.5%로 유지하며 상장 지수펀드 매입을 계속하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은 단신 세 건만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최초 청구자 수가 15주 내 최저인 19만 명에 불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구글사가 직원 12,000명을 해고하기로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수요일 아마존의 18,000명, 마이크로소프트의 10,000명 해고에 이어서 기술회사의 해고 바람이 일고 있군요.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명시는 롱펠로의 Sum of Life, 인생 예찬입니다. 현실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이 시를 읽고 인내심을 키우고 용기를 내어 미래를 개척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시를 구정은단의 명시로 선택하였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Bank of Japan's Greed, Cheers Bond Bearer. 로이터 통신 보도 보시죠. 지난 금요일 일본은행이 금융정책 회의를 열고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기금리인 마이너스 0.1%를 동결하고 10년물 국채 수익률 상한선을 0.5%로 역시 동결하였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뒤엎은 것이죠. 그리고 상장 지수 펀드 ETF도 계속 매입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일본은행의 그 YCC 정책, Yield Curve Control Policy, 즉 국채 수익률 상한선 제도를 한번 살펴보죠. 일본은행은 10년물 장기 국채 수익률의 상한선을 설정해 놓습니다. 국채시장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0.5% 상한을 넘어서면 일본은행이 무조건 매입하는 겁니다. 금요일 정책회의에서 국채 수익률 상한선을 인상할 걸로 예상하고 국채를 대량 매도했던 헤지펀드 등이 큰 손해를 보게 되었죠. 일본은행의 배짱, 용기가 국채 공매자들을 얼어붙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군요. 금융정책회의 후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5%를 상회하다가 0.4%로 뚝 떨어졌습니다. 투기자들이 손절매를 한 거죠. 그러나 이번에는 그 국채 수익률 상한선을 그대로 0.5%로 유지했지만은 향후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 YCC 상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연내 0.7 내지 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네요. 이러한 정책으로 일본은행은 국채를 대량 매입하고 있는데요. 국채의 50% 이상, 10년물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을 일본은행이 매입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막대 그래프가 국채 매입액, 일별 국채 매입액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N쪽으로 꺾이는 꺾은 그림표가 N달러 환율이고요. 흰색 그림표는 국채 수익률입니다. 국채 수익률 상한선을 정하는 YCC 정책은 최근 물가의 급상승에 따라서 변경 또는 폐기가 불가피합니다. 주말에 발표한 12월 중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4%, 이는 일본의 41년 내 최고 물가 상승률입니다. YCC 정책으로 인해서 일본은행의 자산이 과대하게 편향됐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현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의 임기가 4월까지인데 이때까지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일본 엔화는 미국 달러의 약세와 더불어 엔 강세가 시현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달러당 127엔 125전이네요. 작년 10월경에 엔이 급락하였는데요. 당시 달러당 150엔까지 가기도 했죠. 그것에 비하면 엔화가 18% 같이 상승한 것입니다. 향후 엔화는 금리를 인상하면 플러스 요인이고 반면에 경제 펀더멘털이 계속 약화되면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죠. 지난 금요일 일본은행은 일본의 경제 성장 전망도 하향 조정하였는데요. 작년의 경우 2.0에서 1.9%로 하향 조정했고
올해는 1.9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1.5% 성장해서 1.1% 성장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주 전에 나왔던 월드뱅크의 전망보다는 훨씬 좋게 전망하네요.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보시죠. 지난주 미국의 실업수당 최초 청구자 수가 15주 내 최저인 19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주 단위별 실업수당 청구자 수입니다. 계속 줄고 있죠. 실업수당 계속 청구자 수는 165만 명으로 전주와 비슷하고요. 4주 이동 평균 청구자 수는 21만 5천 명인데 전주 대비 2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통상 21만 8천 명 정도가 주간 단위 청구자 수죠. 강한 미국의 고용시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지정학적인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 사정이 좋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기술기업 중심으로 해고가 늘고는 있지만은 전반적인 고용은 좋다는 겁니다. 원인은 강한 고용 수요입니다. 공급의 1.7배에 달하는 강한 고용 수요로 퇴직 후에 해고 후에 바로 타 직장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의 해고보다는 급여 상향을 위한 자기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입장에서는 웨이지 인플레이션 차단에 부담이 되는 거죠. 고용 호조로 소비가 증가하고 GDP가 호조를 띠고 그리고 연착륙 내지 마일드 리세션이 기대가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웨이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하게 되고 경기 침체가 또 우려되는 면도 있죠. 2월 1일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 25bp 인상이 예상되지만은 연준 인사들의 호기심 발언이 이어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겠죠. 네, 두 번째 단신은 구글의 CEO인 순달 피차이가 직원 1만 2천 명 해고를 이메일 메시지로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내 직원들의 해고는 즉각 시행하고 해외의 경우에는 현지 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네요. 미국 내 퇴직수당으로는 기본 16주 급여에다가 근속 연수당 2주 급여를 추가해서 지급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명예퇴직보다는 퇴직급여가 상당히 적다는 느낌이 드네요. 최근 많은 기술 회사들이 해고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실적 부진에다가 전망도 나쁘기 때문입니다. 금리 상승에다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광고 수입 부진이 주 요인입니다. 지난 수요일 아마존이 18,000명 해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0,000명 해고를 발표했죠. 그 이전에 트위터는 본사 직원 반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락, 골드만삭스, 맥도날드 등이 해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 연말 보너스를 통상 1월에 지급했는데 이를 3월이나 4월에 지급하기로 연기하였다고 하는군요. 네, 세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지난주 전반에는 소매 판매 부진과 연준 인사의 매파 발언으로 주가가 전반 하락하다가 주말에 넷플릭스 실적 호조 그리고 일부 연준 인사의 비둘기 발언 등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반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는 전년 동기 대비 다우의 경우 마이너스 2.8%에 불과하고 S&P는 마이너스 9.8%, 나스닥은 마이너스 19.7%까지 개선되었습니다. 국제 수익률의 경우 월중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식시장이 매우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GDP가 화요일날 발표되고요. PC 물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금요일날 발표됩니다. 내구 소비재도 목요일날 발표되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목요일, 그리고 4분기 기업 실적이 이어지고 있죠. 4분기 GDP는 약 2.7% 성장으로 예상되는데요. 3분기의 3.2% 성장보다는 못하지만 굉장히 좋은 수치입니다. 12월중 코아 PC 물가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5.1% 상승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에 전년 동기 대비 5.5% 상승 대비 0.4%포인트나 하락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세 둔화가 추세적으로 나타나네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자 수도 약 20만 2천 명으로 예상되는데 여전히 타이트한 레이블 마켓을 과시하네요. 물가 상승 둔화 추세는 호조이고 그의 경제 지표 그리고 4분기 기업 실적 등을 잘 봐야겠군요.
특히 기업 실적 전망, 가이던스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구정원단에 소개하는 오늘의 명시 롱펠로의 Sum of Life 인생 예찬을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